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남자친구 회사에 갓 입사한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자친구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저와 남자친구 사이는 그 여자로 인해 순탄치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 가장 소름 돋았던 일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와의 이야기는 그 여자가 회사 회식 자리에 참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당시 저의 남자친구였던 재학 씨가 회사 거래처와 큰 계약건을 성사시킨 날이었고, 자축하기 위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직원들과 한잔 하러 간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회식은 회사 전체 회식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인턴이었던 그 여자는 술자리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팀원들이 회식 자리에 도착한 뒤 얼마 후 인턴으로 들어온 여자가 그 식당을 찾은 모양이더군요. 그 여자를 본 직원들은 옥수 씨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고 물었고, 그 여자는 혼자 저녁을 먹으러 왔다고 했다더군요. 때마침 잘 왔어요. 우리 지금 곱창 시켜서 한잔 하려던 참인데 여기 와서 같이 한잔해요. 술은 마실 줄 알죠? 많이는 못하고 조금요. 그날 그 여자는 우연인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지 남자친구의 축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남자친구는 그날 코가 삐뚤어질 만큼 술을 마신 모양이더군요. 남자친구는 항상 술을 마시면 어디서 누구랑 마신다, 장소를 이동하면 어디로 이동한다, 꼭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도 식당에서 이미 취할 대로 취한 남자친구는 식당에서 나와서 노래방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있을 예정이니까 자기 좀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취해서 자기는 지금 집도 못 찾아갈 것 같다고요.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겠어? 노래방 이름이랑 위치 알려주면 내가 1시간 뒤에 갈게. 술 마시고 뻗으면 안 돼? 남자친구는 노래방에 들어가는 대로 전화를 주기로 했고, 저는 전화기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의 전화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남자친구는 노랫소리 때문에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분 간격으로 한 통씩 전화를 걸었고, 제가 5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 연결이 됐지만 그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더군요. 우리 과장님 지금 너무 취하셔서 전화 못 받으시니까 내일 전화하세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자 뭐야? 저는 좀 황당해하면서 남자친구의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다시 받지는 않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벽 3시쯤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와 있더군요. 전화 많이 했었지?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내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그랬어. 나 이제 집에 들어가. 내일 통화하자. 9시도 안 돼서 만취해 있던 사람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저녁에 잠깐 만나기로 했고, 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오빠 전화 받던데 그 사람은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자신은 물론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도 너무 취했는데 그 사람들을 인턴으로 들어온 그 여자가 다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택시 태워서 집에 보냈는데 자기는 너무 술에 취해서 집이 어디냐고 해도 말 안 하고 계속 자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옥수 씨가 택시 잡아준다고 계속 주소를 물어봤는데도 내가 대답을 안 했나 봐. 그래서 옥수 씨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차에 태운 모양이더라고. 그렇다고 자기 집에 나를 데려갈 수도 없으니까 내가 일어날 때까지 차에서 계속 기다린 거지. 옥수 씨한테 너무 신세를 졌어.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는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 사람 취향을 모르니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선물을 받았다면서 너무 미안해 하더랍니다. 그 후로 그 여자는 제 남자친구에게 밥도 사고 커피도 샀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가끔 서로에게 밥을 사곤 한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친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몇 달 후 남자친구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놓고 남자친구 회사 앞에 가서 나오길 기다렸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언제 나오냐고 문자를 보내니 남자친구는 잠시 후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옥수씨 때문에 오늘 내 생일인 걸 알고 레스토랑 예약을 했다더라고. 생일 축하해주고 저녁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약혼자랑 이미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약혼자하고 약속 취소는 못하냐고 묻더라.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우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좀 달래주다가 도망 나왔지. 그 여자 오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빠가 괜히 오해하게 행동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다른 여직원들하고 똑같이 대했는데, 앞으로 좀 조심하고 멀리 해야겠다. 이러다 정말 괜히 오해받겠어.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갔고, 그곳에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한 여자를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레스토랑에 인턴으로 들어온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여기서 약속 있냐고,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고, 그 여자는 자기가 예약한 레스토랑이 여기였다며 예약을 취소하기가 좀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먹고 가려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하고 놀란 듯 했지만 애써 마음을 숨기고 우리가 예약한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죠. 그래도 남자친구 생일이라서 온 거라고 하는데 그 여자 혼자 두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는 합석하기로 했죠. 그렇게 우리는 계획에도 없는 생일 파티를 셋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대충 분위기 맞춰가며 우리는 식사를 했고, 그 여자는 제 쪽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시종일관 남자친구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물으면 아주 짧게 대답만 하고, 제가 남자친구랑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중간에 말을 가로채면서 대화를 끊어놨습니다. 좋은 날이라 좋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빨리 일어나자고 눈치를 주고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오늘 남자친구 생일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남자, 너무 믿지 마세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은 언제나 움직이는 거고, 결혼한 사람도 맘먹고 빼앗아가는 세상이니까. 너무 믿으면 그만큼 상처도 크실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도 그날의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믿었고, 서로 괜히 오해 살 일 없도록 알아서 남자친구가 행동을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 결혼 날짜를 잡고 청첩장을 돌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혼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좀 안 좋으셔서 물었더니 어제부터 감기 몸살인지 몸이 엄청 안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찾아뵙겠다고 하고 그날 퇴근하자마자 어머니 드실 전복죽과 아버님 드실 반찬 몇 가지 사서 남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이 많아서
일 마저 하고 온다고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해서 제가 먼저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경악하며 놀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남자친구 회사에 인턴으로 온 옥수라는 그 여자였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여긴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과장님이 바쁘셔서 대신 어머니 저녁을 좀 챙겨드리려고 왔다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이것저것 사온 걸 보고는 이미 어머니는 저녁을 드시고 계시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저기서 돈 주고 먹을 걸 사왔나 본데요. 어른이 편찮으신데 성의 없이 음식 사들고 오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파는 게 뭐가 몸에 좋다고 아픈 어머니한테 그런 걸 드시게 해요? 자기 엄마면 안 그랬을 텐데. 남의 엄마라서 그런가? 그 여자는 제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하며 도발했고 제가 그 여자 수에 말리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에 침착하고 또 침착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정성이죠. 이건 사원죽이 아니라 내 정성이에요. 남의 정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속에 불만과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남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 여자는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며 다음에 또 놀러 오겠다는 말도 잊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는 먼저 집을 나섰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집 앞에서 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온다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기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옥수 씨가 집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며 비도 오는데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이 여자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그 여자가 오빠 집까지 찾아오냐?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아침을 못 먹고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엄마가 아프신 걸 알고 우리 집까지 왔나 봐.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면 과장님이 심부름 보냈다고 자기가 먹을 것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괜찮다고 말만 들어도 고맙다고 가볍게 넘겼는데 정말 집에 찾아올 줄 몰랐어.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옥수 씨가 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오겠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 옥수 씨, 오빠 집에 온 거 처음 아니지?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제야 솔직히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그때 내가 술이 엄청 취한 날 옥수 씨가 우리 집까지 바래다 주고 갔어. 그냥 택시 타고 가려고 하는데 옥수 씨가 여기 택시 정말 안 잡히는 곳이라고 자기가 대리 불러놨으니 자기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옥수 씨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갔는데 내가 옥수 씨 차에 가방을 두고 내린 모양이더라고. 그 가방을 아침에 옥수 씨가 우리 집까지 와서 주고 갔어. 그때 어머니랑 인사를 했지. 그때 본 게 전부인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우리 집까지 올 줄은 몰랐네.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 여자가 태워줬다는 얘기 안 했어? 내가 얘기하면 괜히 네가 오해하고 기분 나빠할까 봐. 저는 남자친구가 그러는 것이 더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숨기는 게 더 기분이 나쁘니 앞으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빠를 믿으니 믿을 수 있게끔 행동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옥수라는 그 여자의 도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대놓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남자친구 주변을 맴돌면서 저를 자극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끼리 밥을 먹거나 회식을 하면 꼭 그 여자는
제 남자친구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회식이 끝나고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가고 나면 잘 들어갔냐? 오늘 술 취한 모습 너무 귀여웠다. 증거 사진 보내드린다며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제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을 때도 꼭 그 여자는 우리 사이를 방해하듯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음악이 오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공유해요. 오늘 우연히 매력적인 남자들의 특징을 잡지에서 보게 됐는데 과장님이랑 공통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 보는 눈은 비슷한가 봅니다. 대놓고 들이대지도 않고 은근히 당신에게 마음 있다는 식으로 카톡을 보내면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너무 신경에 거슬리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남자친구에게 예민하게 굴었고 생전 다투지 않았던 우리 두 사람은 그 여자로 인해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고 별것도 아닌 일로 신경 쓰지 말라며 그 인턴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갈 사람이고 더 이상 볼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감정으로 결혼 앞두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오빠도 한 가지만 약속해줘. 업무 외에 개인적인 용건으로 온 문자에는 답하지 않는 걸로. 남자친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도 그 여자는 제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며 남자친구의 마음을 흔들어 놨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자를 최대한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 여자 인턴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그런 행동은 그야말로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노리고 있었던 건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여자로 인해 다툼은 있었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차근차근 결혼식을 잘 준비해갔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밖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친구한테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봐달라고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친구가 놀라서 달려왔더라고요. 미연아, 큰일 났어. 너희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 우리 엄마가? 저는 놀라서 신부 대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쓰러져 있는 엄마를 아버지가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옥수 그 여자는 그 모습을 경멸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좀 그렇게 해보지 그랬어요? 그 여자가 쓰러지는 건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우리 엄마가 쓰러졌을 때는 왜 못 본 척 지나쳤어요? 당신 아내였잖아. 당신 딸을 낳은 여자고 당신 하나 믿고 결혼한 여자였잖아. 저는 저 여자가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못 본 척했다는 건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머리가 핑 돌 지경인데 다들 그 여자가 하는 말만 듣고 있더군요. 아버지, 이 여자가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여자 알아요? 자기가 낳은 딸인데 모를 리가 없지. 딸이라니. 누가 우리 아버지 딸이라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어디 와서 헛소리하고 행패를 부려? 이 사진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24년 전에 찍은 사진이야. 잘 봐. 여기에 누가 있는지. 사진 속의 젊은 그 남자는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양손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 한 여자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단란한 가족 사진으로 보였죠.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가 왜 여기 있어? 아버지, 이 여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안고 있는 이 아기는 누구예요? 그게 나야. 네 아버지가 안고 있는 그 아기가 나라고. 너도 사진으로 봐서 알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했었어. 우리 아버지가
네 엄마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기 전까지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어. 그런데 네 엄마가 나타나서 다 망쳐놨어. 네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너를 낳고 난 후 우리 엄마 날마다 눈물로 보냈대. 다 용서할 수 있으니 돌아오라고. 그렇게 나를 낳은 저 사람을 달래고 설득했지만 저 사람은 네 엄마한테 미쳐서 결국 나도 우리 엄마도 버리고 떠났어. 내 아버지라는 저 사람은 우리 떠나고 나서도 잘만 사는데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했어. 우리 엄마 한평생 눈물과 우울증을 달고 살았어. 나 하나 보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긴 했지만 믿었던 인간한테 버림받고 착한 우리 엄마는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서 한평생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그런데 불륜으로 만난 여자와 잘 살아온 것도 모자라 그렇게 낳은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어림도 없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엄마가 받은 고통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어. 너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네 남자친구 꼬시고 애 낳아서 네 앞에 나타나려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아무래도 네 엄마나 네 아버지처럼 그런 더러운 짓거리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내 존재를 알려주는 거야. 네가 혼인신고 하기도 전에 내가 깽판 쳐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 안 그러면 너는 네 남자친구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다 결국 이혼했을 텐데. 내가 네 인생 구제해준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너와 네 가족이 망신당한 거 날 원망하지 마. 너와 네 아버지를 원망해. 그리고 너는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임을 절대 잊지 마. 그 여자가 도끼를 품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존경했던 우리 아버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엄마가 다른 가정을 짓밟고 만난 불륜 사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남의 남자가 탐이 나고 아무리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그렇지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엄마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여자가 왜 내 남자친구에게 접근하고 왜 내 속을 뒤집어놨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한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생각하니 그 여자가 믿기는커녕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 도저히 할 수가 없더군요. 예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부끄럽고 망신스러웠습니다. 저는 예비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이 결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남자친구에게도 미안하다고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을 나서는 그 여자 옥수를 불렀습니다.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여자가 돌아섰을 때 그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런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옥수 씨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되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가 지은 죄값을 자식들까지 받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쪽도 나도 피해자잖아요. 이런 아픈 경험 했으니 그쪽은 엄마처럼 살지 않길 바랄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바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혹독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불어온 바람이 나중에는 칼바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될지 아니면 혼자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경험 가슴에 품고 엄마와 같은 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겠습니다.